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떠던 빠. 여러분들 이거 서른 번 들으셔야 돼요. 세뇌당한다? 근데 강연장 오면 어떤 분이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걸로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재밌죠? 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거의 뭐 한 27년 됐나요? 예. 처음부터 이때까지 계속해서 외쳤던 역사는 최태성. 민망은 하지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거냐고. 앞에 그 일각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예, 저도 역시 고민 많이 했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럼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너무 거창한 건 할 수 없고요. 제가 뭐 세종대왕처럼 이순신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모습은 보일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나로 나도 조금은 그 빚을 좀 갚는 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강의를 돈을 받지 않고 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직도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음영지대라고 하죠. 여전히 그 어려운 그런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느 공무원 수험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진대요. 28살인가 군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쯤 돼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왜냐면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는 내가 정말 자립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아직도 내가 부모님한테 돈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죽도록 싫대요. 근데 학비는 너무 비싸고 인강료 너무 비싸고 그때 큰별쌤의 그 한국사 강의만큼은 최고의 강의를 최고의 퀄리티를 이렇게 무료로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죠. 너무 행복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나도 내가 이야기했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모습들. 저도 꿈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 거창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엄청난 거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액션, 움직이는 거. 그게 제가 1강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것.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사는 것.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선사시대 출발할 텐데요.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는 뭐 굳이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1번 문제거든요.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출제진들이 맞추라고 내놓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파트 너무 힘줘서 눈에 막 레이저 켜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그냥 슬근슬근 가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구석기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식의주로 나눴어요. 선생님, 왜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인가요? 네. 이 당시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의식주가 아닌가? 그렇지. 지금은 집이 제일 이슈인가 보다.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해? 주의식인가? 주의식? 집값 너무 비싸. 그죠? 네.
이 당시인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식의 주. 요 단계로 나눠서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먹는 겁니다. 이 당시는 그냥 구석기 시대는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옷은 역시 자연이 주는 것. 뭐 나뭇잎도 둘러 입고, 뭐 가죽도 둘러 입고, 뭐 그런 모습. 그다음에 주거 환경. 자연이 주는 그대로예요. 구석기는 그냥 자연이 주는 그대로예요. 그냥 이동 생활하면서 좋은 동굴이 있네. 그럼 거기서 사는 거죠. 또는 뭐 동굴이 잘 안 보이면 그냥 비슷하게 그냥 나뭇잎 같은 거 엮어가지고 비슷한 집 형태. 그걸 막집이라 그래요. 그걸 지어가지고 사는 어떤 그런 단순한. 요즘 얘기하는 그 미니멀리즘이 원조 아닌가? 미니멀리즘의 원조.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그런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인간은 동물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바로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조금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요. 자, 뗀석기입니다. 이 뗀석기에서 대표적인 거, 그게 바로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말 그대로 손에 쏙 들어오는 그 도끼. 지금 계속해서 그림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림을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자꾸 연결을 해 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뗀석기. 요게 여러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는 거. 요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사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자,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야, 여러분들 너무 깊이 오지 마.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갈 거예요. 이 시대는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신석기 시대는요,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까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생활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신석기 시대는 이제 그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어떤 인간이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대로 넘어가는 게 신석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인류 역사, 지금까지 이어진 인류 역사의 어떤 본격적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과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의지하는 관계. 그래서 농경의 시작, 농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석기 시대면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서는 농사의 시작이라는 거, 농경의 시작이라는 거, 바로 이걸 우리서 신석기 혁명이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아, 신석기는 농사의 시작, 자연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인간이 뭔가를 얻어내고 있는 능동적인 어떤 그 시대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쌀 농사는 아니었고요. 주로 밭농사 위주로 씨앗을 뿌리고 단순하게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이 당시는요, 옷. 어떻게 보면은 패션의 시대. 네, 패션의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 당시 보면은 그 실을 감는 도구, 가락바퀴. 실을 이렇게 돌돌돌 만지면 실이 감기거든요. 가락바퀴라든지 뼈바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죽 쭉 벗겨가지고 걸치고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해 입기 시작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패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몸을 좀 이렇게 맞출지, 좀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이 당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옷을 원시적 수공업, 옷을 해 입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까지는 자연이 주는 그대로, 자연이 더 이상 안 주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동생활이었어요. 근데 신석기는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내가 직접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그럼 그걸 돌봐야지. 그러니까 정착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생활이 아닌 정착생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정착하면서 농작물을 돌봐야 되는 시대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집이 필요했겠죠. 제대로 된 집. 그게 바로 움집이라는 겁니다. 움집. 움집은 여러분들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땅을 파는 데도 좀 편할 것이고, 또 농사가 그렇게 뭐 대단한 농사는 아니거든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는 또 어떤 그 해산물들, 이런 것들도 먹어야 되니까 강가나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지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거 땅 파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짓고 살았던 그런 집. 사진 보시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도구가 필요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 뗀석기 같은 경우는 그냥 돌 딱딱 부딪혀가지고 떼어낸 그런 석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한 거야. 여러분 휴대폰 봐봐. 휴대폰 1년마다 무슨 갤럭시 23, 갤럭시 24, 뭐 아이폰 14, 아이폰 15 이렇게 버전 업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 여기도 뗀석기 떼어내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어.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되면은 쓱쓱쓱쓱쓱쓱 간석기, 간 거예요. 굉장히 표면이 부드러워졌겠죠. 그런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씨앗, 왜냐면 내년 농사 지어야 되면 씨앗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토기가 필요하겠죠. 이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 토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불편하잖아.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그냥 따먹고 그냥 사냥해서 먹으면 끝.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가. 아까 농경의 시작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 농사의 시작, 그리고 이 당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이 당시부터 뭔가 어떤 태양에 대한 숭배, 뭐 이런 애니미즘 또는 뭐 동물들이 막 와가지고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 동물들 또 경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 뭐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사를 짓게 되면서 조금 더 이 자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섬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석기 시대 농사가 시작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의 대표적인 도구 빗살무늬 토기. 꼭꼭꼭 기억하세요. 웅집에서 정착 생활을 한 사람들. 오케이? 자, 신석기 됐고요. 다음 청동기 넘어갑니다. 자, 청동기. 앞에 구석기와 신석기는 말 그대로 석기 시대예요. 돌을 갖고 사용했던 시대라면 청동기는 이제부터는 금속 시대가 되겠습니다. 금속 시대. 자, 근데 여러분들 청동은 비싸다? 비싸요. 예. 이 청동기 시대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어. 흘러가면서 농사 기술도 발달되고 생산력, 그러니까 그 한 해에 만들어낸 생산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조금은 넉넉해졌다는 이야기야. 조금은 넉넉해졌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참 묘해. 조금은 넉넉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조금은 넉넉해지면 그 넉넉한 걸 더 갖기 위해서 싸우게 돼요. 왜 그러지? 이게 진짜 미스테리야. 왜 그러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 되면서 진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고 그 차이가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 출발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왜? 이때부터 바로 계급이라는 게 출현해요. 앞에 구석기와 신석기는 평등사회였어요. 배고픈 평등사회. 네. 그런데 농업기술과 생산력이 증가가 되면서 이때부터 청동기 시대부터는 좀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싸우게 되면서 이긴 자와 진 자,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뉠 거 아니에요. 그 승리자가 패배자, 이긴 자가 진 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지면서 계급이라는 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청동은 뭘까요, 여러분들? 번쩍번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좋은 차, 좋은 집, 뭔가 좀 번쩍이는 명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당시도 똑같이 그런 게 있더라. 그걸 뭘로 표현했냐? 청동.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릅니다. 거기에 내가 청동으로 된 무언가 칼을 들고 있다든지 방패를 들고 있다든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번쩍이면서 오, 눈부셔. 어우 튀어.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청동은 더구나 귀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 희소성이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청동기 사회 그 지배층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어떤 모습들입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거,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달 돌칼. 자, 지금 사진 나왔죠? 이 반달 돌칼은요, 벼에 이삭을 벨 때 사용되는 겁니다.
가운데 그 구멍 같은 경우는 손이 밀리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마 집신 같은 거, 지푸라기 같은 걸 끼웠겠죠. 끈 같은 걸 끼웠겠죠. 그래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벼 이삭을 벨 때 쓰는 도구인데,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 농사를 지었겠죠. 벼농사,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벼농사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벼농사를 지을 때 도구는 여전히 청동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도 돌이었다. 구석기, 신석기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는 여전히 돌이었다. 그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반달 돌칼이다. 여러분은 반달 돌칼은 신석기 아니야.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돌이지만 청동기입니다. 아셨죠? 예,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니까 그 벼농사를 할 때 사용된 도구 반달 돌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민무늬 톡이라, 아까 그 신석기 여러분 빗살무늬였잖아요. 무늬가 없어요. 민무늬는 무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된 톡인데 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청동기 시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신석기 시대 농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동기 시대는 계급의 시작이라고요. 그 계급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 이게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겁니다. 청동기 시대 시험 나온다 이거예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고인돌. 한 사람의 무덤이야. 오, 근데 여러분 그 덮개돌, 그 무게가요. 어떤 거는 50톤, 어떤 건 100톤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거를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겠어요. 그죠? 그건 바로 지배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고인돌 있고요. 비파형 동검, 제가 얘기했잖아요. 번쩍번쩍, 와, 있어 보여. 태양빛에 팍, 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고인돌, 비파형 동검에서 나오고 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지금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청동기 시대 그 지배 계급의 출현,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한 사람의 무덤, 그리고 그 사람,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배층, 청동기 사회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계급사회의 어떤 출현과 함께 그 계급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름은 조선인데 옛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인 거예요. 왜냐면 뒤에도 조선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 고조선은요, 단군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여러분 잘 알죠? 옛날에 그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제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인간 세상을 좀 이렇게 좀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무리들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네, 마늘과 저기 쑥을 먹고 있는 그 곰, 곰과 호랑이인데 호랑이는 도망갔고 호랑이는 근데 이게 페어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아니, 곰과 호랑이한테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견디래. 그 호랑이가 어떻게 쑥과 마늘을 먹어? 이건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약간 곰편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그걸 견뎠던 그 곰이 웅녀가 되어가지고 그 환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이었다.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지배한다,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배층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굴 다스린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사회의 이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지배층이 존재했구나. 그리고 끌고 내려올 때 그들이 주로 농경과 관련된 신들이었어요. 바람신, 구름신, 다 농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농경을 짓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의 이름이 그 고조를 세운 단군 왕검이야. 단군은 제사장의 성격, 왕검은 정치 지도자의 성격.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일치하고 있는 시대, 재정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일치, 재정일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농경사회구나, 계급사회구나, 재정일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곰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무렴은 그러겠습니까? 이 과학시대에. 네.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에 출현했고 그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지배층이었던 모습이라는 거, 바로 그 계급사회의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거, 국가라는 거,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니까 법이 있겠죠. 8조법. 법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 8조법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고조선은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한 고조선, 그 다음이 철기를 배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조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조선을 우리는 단군조선이라고 하고요.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조선을 우리는 위만조선, 위만이 세운 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은 단군이 세운 조선이고,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만이 세운 조선. 합쳐서 우리는 둘 다 고조선의 영역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위만조선의 특징, 이 위만조선의 특징은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이 있지만 철기 시대의 그 동검은 여전히 여러분 번쩍이면서 지배층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세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비파는 이제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요. 세형은 이게 뭐냐면 간을 세자, 아주 뾰족한 거예요. 간을 세자, 가늘다란 형태의 동검 해서 세형 동검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다. 철기 시대에 우리가 왜 지금 중국과의 교역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한 그 역사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바로 이 시대부터, 철기 시대부터. 왜냐하면 한반도에 중국 화폐들이 발견돼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철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철기 시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위만조선이다라는 거. 예. 그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거든요. 예.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에요. 그 준왕을 패하고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 본격적인 철기 수용이고요. 중개무역이에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나라와 중국의 한 나라와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좀 버는 그런 구조였는데, 결국 중국의 한 무제가 공격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의 어떤 사군현 이런 것들 설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 요게 바로 고조선의 모습이에요. 단군조선이 세워졌고,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었고, 그 이후에는 위만조선 철기시대가 이어졌고, 그 철기시대의 마지막은 결국 중국 한의 공격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다. 요게 바로 단군조선, 고조선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해서 철기시대가 되면서 끝나게 되는 시대. 요게 바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고조선의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계급사회의 출현, 이게 바로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 계급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문화유산이 바로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고인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든 최초의 국가가 바로 단군조선,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다. 여기 이제 철기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원전 BC 이 시대를 지금 70만 년 전 쭉 훑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이제 망했어 지금, 그죠? 망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한사군, 중국의 어떤 식민지, 요 비슷한 것들이 세워진 거야. 그 한사군과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막 등장한다고요. 그 나라들을 우리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그 지역에 다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는 그 나라들의 이름들은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나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조선 그 뒤에 있는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인데, 자, 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치 중요합니다. 자, 부여, 만주 쪽이에요. 그죠? 백두산 쪽, 그 만주 쪽, 고구려. 그 다음에 저쪽 함경도 쪽, 예, 요쪽 해안지대입니다. 옥저, 강원도 쪽, 동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 일대에 마한, 진안, 변안이 있네요. 마한은 지금 뭐 서울,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지금 호령하고 있고요. 변화는 경상남도 쪽. 그다음에 그러니까 변환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가야 쪽이 연결될 거고요. 진안 이제 경상북도 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라가 이제 파생돼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한시대, 마한, 진안, 변환, 삼한을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모습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위치 잡아주세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에요. 이게 왜 위치를 봐두라고 하냐면 여기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가린 다음에 각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치를 봐두시라는 얘기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게 1번 문제가 선사시대가 나온다면 2번 문제는 요게 나와요. 각 나라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건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1번, 2번은 틀리면 안 돼. 이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자, 2번 문제 한번 2번 또는 3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각 나라의 특징. 자, 우선 정치 제도를 한번 볼게요. 정치 제도.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사출도라는 게 있어요. 사가 뭐냐면 넉사자야. 가운데에서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사출도인데 동서남북 요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장들이 있어요. 지배층들. 이미 청동기 시대 때 지배층 등장했잖아. 지배층들이 쭉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배층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예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예요. 말. 아, 굳이 내가 이걸 왜 하지? 네. 우가, 소, 구가, 네. 개, 저가, 돼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배층의 이름이야. 요즘 왜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이런 표현 쓰는데, 야, 옛날에 개돼지는 야, 이거 최고였어.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개돼지가 이렇게 군장의 이름이야? 군장의 직함이야? 이 정도 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 개돼지 되게 서운해요. 네, 얼마나 중요한데, 개돼지. 네. 역사를 알면 요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알고 있는 상식들, 그 상식들에 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재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돼지를 무시하면 안 되겠네. 역사 속에서는 개돼지가 군장들의 이름이었어.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사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부족 연맹체라고 이거 보세요. 여기 왕이 가운데 있어요. 왕이 가운데 있고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항상 가운데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몇 개야?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그래서 오부족. 항상 오라고 하는 숫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네 개 합쳐서 다섯. 이 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오부족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연맹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화살표 보세요. 왕권이 약해. 왕권이 약해. 각각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와 전쟁을 일으킬 때만 뭐 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왕권이 야, 너 이거 해 해서 따르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치권 따로따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느슨하게 나라의 이름으로 그냥 불인 부여야 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게 연맹체라는 것이죠. 연맹체. 이런 연맹체가 있다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우리가 삼국시대잖아요.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되면 요게 이제 딱 하나로 더 단단하게 묶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연맹왕국 단계는 그냥 느슨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 형성하고 있다. 고구려도 똑같아요. 왜냐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주몽 아니야, 주몽. 그죠? 주몽이 부여 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굉장히 유사해요. 제도가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들이 모여서 여기도 지금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회의잖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잖아. 여러 가들이 있는데 그 가들의 이름을 사출도라고 하는 거고 여긴 고구려는 그냥 제가회의. 여러 제자.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다라고 해서 제가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예요. 제가 얘기했죠. 다시 한번.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인데 주몽이 바로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의 제도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사출도,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더라. 이런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체, 요 연맹체를 부여와 고구려는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옥저와 동해는요. 왕이 없어.
부여와 고구려는 비록 힘은 없었지만, 힘은 약했지만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옥조와 동해는 왕이 없어.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유가 있어요. 옥조하고 동해는요, 고구려가 자꾸 괴롭혀! 고구려가 자꾸 괴롭혀. 왜냐면 고구려가 사실 이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싸움은 잘하는데, 이 바다 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쪽에 뭘 얻어야 돼? 소금 얻어야 돼, 소금. 그러니까 자꾸 쳐들어오는 거야. 해산물 같은 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옥조 동해 괴롭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태조왕 때 되면 이제 옥조가 멸망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옥조와 동해 이쪽은요, 왕이 없다. 대신 군장들이 그냥 다스리고 있다. 그 군장들이 읍군 삼로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읍면동 요즘도 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장,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군 삼로. 그 다음에 삼안, 이쪽 아래쪽입니다. 이쪽 아래쪽,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 지역. 요 지역은요, 삼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천군, 그러니까 소도라는 곳이 있어요. 소도는 뭐냐면 그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정치 지도자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정치 지도자가 이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지금 우리 서울의 명동성당 이런데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조계사, 사찰,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갑니까? 그거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도. 여기는 정치 지배자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소도라는 곳이 있다. 이곳을 다스리는 게 천군이다. 그리고 군장은요, 아까 옥조동에는 읍군 삼로인데 이 군장은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가 어디라 그랬죠? 고조선. 그죠? 고조선. 그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었어요. 재정 일치였어요. 근데 여기는 천군과 군장이 따로 있죠.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재정 분리사로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재정 분리잖아요. 그죠? 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삼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모습들로 정치 구성되고 조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 그 무리들이 조금씩 이제 농사를 지금 정착하는 거야. 그러다가 생산을 높이면서 조금 더 커지면서 이제 국가를 만든 거야. 국가 속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 국가들이 이제 조금씩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연맹체도 이제 만들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러분 배우면서 조금씩 하나의 틀, 조직이라는 것들을 지금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발전의 모습들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정교해지겠지. 조금 더 세련돼지겠지. 세련돼져야 되는데. 자, 어쨌건 정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천 행사입니다. 이 당시엔 여러분들 하늘에 제사 지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예,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 이게 조직이 이제 우리는 부여팀, 우리는 고구려팀 이걸 묶어주려면 같은 신을 두고 우리는 한 패밀리야. 이걸 묶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사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게 부여의 사출도. 요 사출도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천 행사. 자, 부여에는 영고라는 게 있습니다. 영고. 이 고가 북고자예요, 북고자. 환영은 북을 둥둥둥 치면서 환영하는 거야. 신을 환영하는. 와, 도도둥둥둥.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부여에는 영고가 있습니다. 자,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여, 영고, 부영고. 왜 웃어? 따라해. 네. 자, 따라하세요. 자, 부영고. 따라해. 자, 부영고.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부여의 영고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부영고.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식은땀이 나냐? 부영고. 오케이? 부영고. 자, 부여의 영고입니다. 부영고. 오케이. 자, 고구려. 뭔가 힘이 세 보이지 않습니까? 군인들 군사동맹. 고구려의 동맹. 군사동맹. 고구려의 동맹이 있고요. 야, 그만 웃어. 자꾸 웃지 마.
자, 내 얼굴이 지금 시뻘개졌어요, 지금 제가. 네. 그 다음에 옥저에는 제천행사 기록이 없네.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블랭크. 그러니까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에 뭔가 있을 텐데 없으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블랭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역사를 기억하고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블랭크를 채우는 작업이 아닐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옥저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우린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블랭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기록해 놓는 작업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삶이 그냥 블랭크로 그냥 지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해요. 내가 뭐라고? 자, 어쨌건. 자, 동해는요, 무천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 무당. 하늘. 무당이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고, 동맹, 무천이라는 게 뭔가 하늘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제사를 지내면서 막 춤추고 북치고 그런 모습들이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동해, 무천이 있습니다. 동해, 무천. 그 다음에 사만이는요, 계절제가 있어요. 계절제. 5월, 10월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10월달, 이거 지금 우리 추석 있잖아요. 그 추석이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제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추석이 대표적인 겁니다. 네. 딱, 보름달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네. 소원 비셨수? 네. 그런 거. 네. 여기 나오는 겁니다. 됐죠? 제천 행사. 중요합니다. 제천 시험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결혼제도.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옥제, 서자가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한자가 똑같은 건 아닌데 서방님 할 때 서자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방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대릴사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사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장가 가다와 시집 가다의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에선 거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장가 가다가 일반적이에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야. 장자가 뭐냐면 장인어른한테 그 장자거든요. 장가 가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정착된 게 시집 가다야. 시자가 뭐냐면 시댁이잖아요. 시집 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사는 거, 여자가 시부모님 모시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투영되고 있는 일부분의 모습이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으면 거기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서옥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거든요. 고구려 시대만 해도 이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서옥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조에는 민며느리제. 민자가 들어오면 아까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민문이 있잖아. 문의가 없잖아. 민며느리죠. 아직은 어린 며느리라는 얘기예요. 어려서 여자 아주 어렸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키우는 거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집에서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이제 결혼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조에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왜 하냐면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해서 그래요. 네, 노동력. 한 노동력을 데려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집안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빠지지 않고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옥제 민며느리 정도. 풍습은요, 그냥 일책십이법도 이거는 뭐냐면 죄를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볼펜 하나 훔쳤어. 왜 훔쳐 내 걸? 훔쳤어. 그러면 나한테 딱 걸렸어. 그러면 나한테 볼펜 12자루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책십이법이라는 건데 이런 게 있다.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으면 되는 거고. 옥저에는 여러분 가족 공동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밭 같은데 이렇게 묻어두면 나중에 이제 살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또다시 이제 자식들도 또 같이 묻고 뼈를 이제 추려가지고 뼈만 이렇게 모아두는 가족 공동묘 이런 게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동해 책환을 좀 기억해 주세요. 동해 책화. 동해 책화는 뭐냐면 책하는 거예요. 화를 입히면 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한번 예를 들면 내 볼펜을 훔쳤어. 내가 훔쳤어. 그러면 벌 주는 거예요. 이걸 책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책화라는 게 있다. 이것도 일책십이법이잖아. 여기도 이제 동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뭔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다. 예, 그래서 동해 책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입니다. 고구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옥조동에는 왕이 없어. 왜? 고구려 자꾸 괴롭혀요. 약탈 경제. 네, 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자, 이 동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원도 쪽이에요. 예, 그래서 뭐가 많겠어요? 해산물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소금 같은 거 많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은 뭐 옥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 단공은 이게 박달나무로 만든 그런 활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과하마. 과하마는 뭐냐면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그다음에 반어피. 뭐 이렇게 바다 표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죽들, 이런 것들이, 왜냐면 동해바다에 여러분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산물들이 있다. 바다와 관련된 그런 특산물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금도 벼농사 있잖아요.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정치에서 부여의 사출도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온다. 네, 사출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이 제처생사 부영고. 자, 부영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고구려엔 동맹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동해는 무천 기억하시고 사마는 계절제. 요 제처생사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에서는 고구려에서는 서옥제와 옥조에서 민며느리제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풍습에서는 옥조와 동해. 옥조에는 가족 공동묘가 있고 동해는 책화가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3번 문제쯤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 성장까지 봤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 나라의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알죠?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뜻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국가를 세운 이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첫 페이지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DNA로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나도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일이 이거니까 이 무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 고조선을 세운 이유, 최초의 국가를 세운 이유,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